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궁금한 게요. 그 북한의 교통량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만큼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교통사고 발표 그대로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글쎄 이제 과거에도 아주 그 고위층 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사건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실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일종의 암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김양건의 교통사고 사망건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왕성하게 이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해왔고 김정은이의 가장 그 측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예. 이 교통사고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경호를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일단은 김양건 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주시죠. 김양건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인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난 80년대 말 이후부터 30년에 가깝게 말하자면 대남 관계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북한 내에서 우리 남북 관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사전적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8.15 목함 지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 당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황병서하고 김양건. 예. 우리 측에서는 이제 그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홍영표 장관이 나갔는데 그때 김양건이가 나와서 무박 4일이라고 하는 마라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김정은이가 공화국 영호라고 하는 칭호까지 부여할 정도로 김정은으로부터 상당한 아주 최고 수준의 신뢰를 받고 또 김정은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권력 암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거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김양건이는 사실상 북한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남 통인 그런 역할을 해왔고 예. 북한 정치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남 비서가 갖는 정치적 비중은 있지만은 김정은이 또는 김정일 체제 또 김일성 체제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북한 국내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은 갖지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서 김정은이로부터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갖는 인물로 급격히 부각을 했고 김정은의 국내 정치 현장의 현지 지도에도 동행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날 정도로 비중 있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암투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불상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신병 이상설이 돌았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장유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최용해 비서가 하방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저도 앞으로 언제든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항일 빨치산 세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위층 인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항일 빨치산 세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맨 먼저 다시 제기할 사람이 최용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양건이의 그런 장례위원회에 발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최용해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9일에 사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나온 건데요. 이게 지금 발표 행태를 좀 봤을 때 좀 빠른 겁니까? 아니면 늦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예. 저렇게 빨리 보도한 것은 다소 좀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고 예. 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김양건이가 김정은이의 그만큼 신복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은이가 갖는 애도의 뜻이 애도의 마음이 강하다. 이런 걸 나타냄으로써 다른 김정은 측근 세력들에게 끝없이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질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암투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사망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안정돼 있다. 자신 있게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를 대내외에 선전을 해서 이 국제적 고립을 탈포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망설이 루머로 계속 나돌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예.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한 신호로 해석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싹트기 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먼저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 사실을 조금 빠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뭐 김정은의 충성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앞으로 김정은의 외교 라인으로 부상을 할지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의 그 통치 스타일이 그리고 인재 등용 스타일이 상당히 변덕스러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이 체제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100% 하기 때문에 어느 인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한마디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는 특히 대남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그 3대 세수체제의 특징의 하나는 대남 사업 일꾼들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김양건이 밑에서 배우고 또 김양건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김정은이 체제를 어떻게 덮어뜨는 것이 대남 분야에서 아니면 외교 분야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배워온 말하자면 김양건이의 후계 인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느 누구를 발탁하는가에 대해서는 발탁할 수 있을지 그 인물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양건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남북관계라든가 외교 전반에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정도로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예. 그 간극을 메우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남북 관계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남북 관계가 김정은이가 예. 정말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국내 정치적인 환경에 어떤 큰 비중을 두면서 그 종속 변수로 남북 관계를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로 도발 중심의 남북 관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김양건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남북 관계 기조를 비롯해서 사실은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북중 관계도 그렇고, 북일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이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미 관계 개선인데요. 예. 미국의 입장은 전략적 인내 정책에 의해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관한 어떤 선결 조치를 먼저 시행하지 않는 한 절대 육자회담을 먼저 열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이미 배상금 문제라든가 납치,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전혀 진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최근에 모란봉 학단 사건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조짐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현재 고립의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변화를 큰 국면에 이런 외국 이렇게 말하자면 고립된 김정은 체제의 특성에 큰 변화를 오기가 어렵고 그거를 타개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찾기도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양건 이 비서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또 조문 오기도 했었는데,
자, 앞으로 우리 정부가 김양건의 이 사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의를 좀 표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정부가 김양건의 사망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의를 발표할 만한 남북관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과거와 같이 아주 남북 대화의 국면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김양건의 상당한 영향력과 이런 정책 구상이 그야말로 선순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런다면은 특별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에서 어떤 대북 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국면,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발 중심의 남북관계 아주 일사불란하게 북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도 결국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바로 김양건이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이의 재가를 얻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환경, 현재와 같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김양건이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를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호재로 삼기해서 특별한 조치를 검토할 만한 이런 여건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좀 배경들 중에서요. 지난 언제였죠? 지난 10월이었죠. 지난 10월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비화를 공개한 저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책에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김영건 비서의 이야기가 좀 잠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김정은에게 좀 좋지 않은 느낌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만복 전 원장이 쓴 관련 책자가 여러 가지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또 일부 왜곡됐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이 위원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도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사망을 애도한다는 의미가 좀 크게 봐야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 성격이 상당히 돌출적이고 아주 예측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아버지 서거일에 때도 인상 쓰고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애도의 뜻을 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깊은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애도의 뜻을 갖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북한 지도자로서 갖는 그런 애도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 김양건 사망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또 활용할 것이냐, 이런 면도 반드시 고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도와 함께 정치적인 계산도 작용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네. 그만큼 참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김양건이가 충성을 다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통해서 충성을 다한 인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지 지도 횟수가 과거 대남 비서 역할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어떤 신뢰와 김정은이의 어떤 이 평가는 아주 상당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최근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수행하는 횟수가 부쩍 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김정은 체제 하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김양건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인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남북관계에서 갖고 온 김양건이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인 것이죠. 그만큼 김정은이가 남북의 체제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고,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를 통일 대전의 해로 삼고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 역량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남 갈등과 통전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해 왔거든요. 그러려면 김양건이의 절차적인 어떤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역시 김양건이라고는 어떤 김양건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 대외 관계에 관해서 항상 앞서서 아니면은 충분하게 지시에 순응하면서 김정은이를 뒷받침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29일에 사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사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교통사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의위원회에 지금 최룡해가 포함이 됐고 장의위원장으로는 김정은이 맡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룡해가 이제 장의위원장에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은 완전히 복권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정은이가 최용해를 장의위원으로 임명한 것이죠. 장의위원, 장이 아니고. 예, 네. 장의위원장은 김정은이죠. 그렇죠. 장의위원장은 김정은이고 장의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걸 보면 예. 이제 복권의 과정에 첫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이제 워낙 사람을 많이 잘라내고 세대교체 차원이 됐든 아니면 숙청 차원이 됐든 빈번하게 인사교체되고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주변에서 다시 이렇게 복권시켜서 쓸만한 인물의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물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평소에 건강 체질로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과거 주요 인사들 중에서 교통사고로 좀 죽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이제 김용순이가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네. 그 김용순의 교통사고 사망에는 장성택이가 개입돼 있었다. 이렇게 우리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순과 장성택 관계도 일종의 이제 권력 암투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김양건이는 북한의 상당한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인물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닐 입장도 아닌 것이고 네. 또 그렇게 경우가 허술하지도 않을 텐데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정치적인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가 우리 국내에 입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확한 요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김양건이 이제 김정은의 측근이었던 만큼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걸로 보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성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정치, 수단, 폭력성 이런 걸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연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양건이의 사망은 물론이고 김양건이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예를 들어서 황병서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혼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런 체제의 특성 때문에 오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